시속 710마일로 최대 15시간 논스톱 비행이 가능합니다. 연료 여유로 LA에서 두바이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 있는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초호화 이동수단 걸프스트림 G800입니다. 세계 최장 항속거리를 자랑하는 걸프스트림의 최신 비즈니스 제트기입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비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G650 이하를 잊어도 되겠네요. 후속 기종은 더 긴 노선도 같은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급스러운 삶을 원한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억만장자들의 새 장난감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죠. 가격은 무려 7,2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건 기본 모델 가격일 뿐입니다. 기본 모델은 억만장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죠. 그 가격이면 여러분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끝없는 옵션과 함께 넓고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실내 공간을 얻게 됩니다. 안목 있는 기업가는 맞춤 옵션에 수백만 달러를 더 내고 연 200만 달러의 유지비도 부담해야 하니 개인 제트기는 이제 더욱 엘리트만의 것이 됐습니다. 가장 길고 크며 호화롭습니다. 자, 제 멋진 새 제트기에 들어와서 그녀의 뒷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그냥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뿐입니다. 곧 다시 자세한 내용으로 돌아가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첫인상을 살펴보죠. 7,200만 달러 이상을 쓰는 거라면 탑승하는 순간부터 감탄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물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크기입니다. G800은 구성에 따라 15명에서 19명까지 탑승할 수 있어서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객실은 47피트로 한 리뷰어 말처럼 대형 SUV 세대를 세운 것보다 약간 더 깁니다. 정말 대단하죠. 전반적인 넓은 느낌은 걸프스트림의 파노라마, 타원형 창문 16개로 더욱 강조됩니다. 각 창문은 높이 28인치, 너비 24인치입니다. 이 창문들은 업계 최대 크기로 전 세계를 반바퀴 돌며 아침 미팅에 가는 동안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객실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구성 가능합니다. 승무원 전용 구역이 필요 없다면 4개의 독립 생활 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구역에는 클럽석, 회의나 식사 공간, 고급 요리가 가능한 전방 울트라 갤리, 그리고 개인 전용 스테이트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비행기 주인은 풀사이즈 침대가 있는 침실에서 잘 수 있습니다. 손님이라면 조절 가능한 수제 가죽 시트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좌석 하나하나가 고급 자동차보다 비싸거든요. 커피를 쏟지 마세요. 이건 초부유층을 위한 여행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크고 더 좋고 더 길어야 합니다. 당신이 마시게 될 공기조차도 더 순수합니다. 진부한 광고처럼 말하자면 이건 그냥 공기가 아닙니다. 이건 마크슨입니다. 아니, 이건 걸프스트림의 공기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이 공기는 플라즈마 이온화 처리로 박테리아, 냄새,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바이러스의 99.9%가 제거됩니다. 이 시스템은 공기 흐름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생성해 미생물이나 입자와 반응하여 이를 죽이거나 분해하거나 뭉치게 합니다. 결국 돈이 많으면 네 똥 냄새도 거의 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여전히 냄새가 나긴 하지만 예전만큼 심하거나 오래가진 않아. 상업용 항공기는 공기를 순환시키지만 G800은 100% 신선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보잉 787 등은 약 50%만 신선 공기입니다. 나머지 50%는 당신이 함께 타고 있는 250명 이상의 다른 승객들로부터 순환된 공기입니다. 마치 평민처럼요. 게다가 G800의 객실 고도는 더 낮습니다. 즉, 항공기가 41,000피트 상공을 비행해도 기내 고도는 2,800피트 조금 넘는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고도에서는 승객들이 마치 알프스 계곡의 여러 마을에서 접할 수 있는 공기와 비슷한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이는 상업 항공편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6,000, 8,000피트의 기내 고도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더 낮은 고도의 공기가 우리 몸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산소가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5,000, 6,000피트에 도달할 때까지는 고도의 영향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병을 유발하지 않지만 피로와 심장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G800 전용기에서 내릴 때는 덜 피곤하고 더 상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짝이는 베니어 테이블과는 다른 종류의 럭셔리입니다. 더 긴 비행은 더 큰 편안함을 요구합니다. 걸프스트림 인테리어 디자인 디렉터 트레이 크로우도 같은 말을 합니다. 800을 설계할 때 주요 고려사항 상당수는 장거리 운항에 정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걸프스트림은 비행의 세밀한 부분을 향상시켜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을 생각해 보세요. 불쾌한 냄새가 사라진 것처럼
모든 짜증나는 비행 소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이 항공기는 속삭이듯 조용하고 도서관보다도 더 조용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항고도에서는 객실 내 소음 수준이 약 42데시벨 정도인데, 네, 이건 도서관이나 조용한 사무실 또는 최신 냉장고에서 나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제 EGJ 타신 분 계시네요. 정말 괜찮게 들리네요. 프라이빗 제트기는 상업용 항공기보다 대체로 더 조용합니다. 상업용 항공기는 최대 84데시벨로 G800의 2배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제트기 객실 내 평균 소음은 약 62데시벨입니다. 이는 분명 좋은 부가적 장점입니다. 이것은 1950년대 제로 자동차 광고의 현대판입니다. 새로운 롤스로이스의 가장 큰 소음은 전기 시계에서 나옵니다. 물론 그 자동차는 겨우 $1,500밖에 안 들었지만 G800은 훨씬 더 비쌉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처럼 이 비행기도 안락함을 추구하는 세련된 취향을 만족시킨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시차증을 완화하고 몸이 다른 시간대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주기 리듬 LED 조명이 있습니다. 맞춤형 울 실크 카펫, 권택이 나는 석재 바닥, 그리고 다양한 샤워 및 화장실 옵션이 있습니다. 색상과 소재 선택만 해도 수백 가지에 달합니다. 구매자는 좌석폰 밀도까지 직접 지정할 수 있다고 크로우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싫어요. 크로우에 따르면 고객과 맞춤형 인테리어를 설계하는데 3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목재 마감재, 음향 패브릭, 욕실 세트의 고급스러움 등 모든 요소를 하나씩 좁혀가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건 비행기보다 슈퍼요트 설계에 더 가깝습니다. 솔직히 이 가격이면 당연하죠. 2020년대 럭셔리는 하늘 위에서 완전 연결된 개인 사무실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화상회의와 파일 전송을 위한 고속 와이파이,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창문 차양과 냉방 시스템, 대형 4K 객실 디스플레이와 3개 시계를 의미합니다. 가격표만 봐도 G800 이 다국적 기업과 국가 수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불안정한 인터넷이나 끊기는 통화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자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왜냐하면 진정한 마케팅 효과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리치에게 시간은 곧 돈이고 어쩌면 돈보다 더 소중하죠. G800은 한계를 넘어 더 나아가려 합니다. 6,500캐리 12,000km 장거리 비행에서 걸프 스트림은 고속 비행 시 승객 시간을 약 1시간 30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G800은 회사의 이전 장거리 비즈니스 제트기인 G700과 G650ER 익스텐디드 레인지보다 뛰어납니다. 그 기종은 킴 카다시안,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700은 최대 항속거리가 7,750캐리이고 650ER은 그보다 약간 짧은 7,500캐리입니다. G800은 순항시 8,200캐리, 고속 순항시 7,000캐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이 추가 속도 덕분에 G800은 8번째 도시간 속도 기록을 세웠으며 태국의 푸켓에서 두바이까지 단 5시간 38분 만에 비행을 마쳤습니다. 기록을 경신한 다른 비행으로는 피렌체에서 조지아까지 9시간 33분, 마이애미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12시간 33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기체의 빠른 면모가 드러납니다. G800의 최대 운항 속도는 마하 0.935로 이는 시속 약 700뛻시마일에 해당하며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고속 순항 시에는 마하 0.9, 즉 시속 690마일에 도달할 수 있고 거리를 우선시할 경우에는 장거리 순항 속도인 마하 0.85로 낮출 수 있는데 이 역시 시속 650마일로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물론 더 긴 항속거리는 연료 보급에 낭비되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죠. 이러한 대단한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걸프 스트림 G700 항공지 DA기 펄 엔진 시리즈는 2018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펄 700은 2019년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으며 롤스로이스가 비즈니스 제트 추진을 위해 만든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이제 펄 700 엔진은 G800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으며 어떤 수정도 필요 없이 그대로 장착되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파워플랜트라고 부르는 이 엔진 각각은 18,250파운드의 이륙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어드밴스드 이코어는 조합 시스템과 낮은 배출가스로 비즈니스 항공에서 가장 효율적인 엔진으로 평가됩니다. 개인 제트 이용자들도 환경을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걸프 스트림은 연료 효율성이 G500과 450보다 최대 33% 높다고 추정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오너에게 중요한 점입니다. 이 비행기는 기존 제트 연료와 100%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제트기로 자주 점심 약속을 다니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께 더 중요한 것은 시간과 효율성일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 펄 700에는 첨단 진단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롤스로이스의 인텔리전스 엔진 비전의 일부로 이론상 300가지가 넘는 항목에 걸쳐 엔진 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며 실제 문제가 되기 훨씬 전에 잠재적 문제를 감지해 알릴 수 있습니다. 첨단 진동 감지, 원격 엔진 진단, 그리고 스마트 알고리즘, 클라우드 기반 분석, 양방향 통신과 같은 다양한 기술 용어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양방향 통신이 그냥 전화기인가요? 걸프스트림? 한 열정적인 리뷰어는 이 엔진에 최초 달 착륙 우주선보다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정말 멋지게 들리긴 하지만 사실 아이폰 같은 다른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아폴로 11호 컴퓨터의 10만 배에 달하는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걸프스트림한테는 엿먹으라는 말이겠네요. 포켓 계산기보다 강력하지만 내장 인텔리전스로 최종 사용자는 성능이 거의 항상 최적화되고 다운타임도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G800의 엔진은 비행 성능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모델에서 걸프스트림은 이전 G700에서 많은 설계 요소를 가져왔고 그 중에는 날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기의 이폭은 G700의 시그니처 윙렉과 함께 103피트, 즉 31.39m에 달합니다. 이 날개는 고속 비행용으로 이착륙 시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양력 전치를 갖추고 있어 비행 중 난기류도 완화해줍니다. 조종석도 상당히 쾌적합니다. G800은 조종사들을 위해 스위치를 줄이고 효율적이며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걸프스트림 시메트리 플라이트 덱을 적용했습니다. 액티브 컨트롤 사이드 스틱은 조종사들이 촉각 신호로 비언어적 소통을 쉽게 할 수 있게 합니다. 한 명의 조종사가 스틱을 움직이면 다른 조종사도 자신의 스틱에서 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한계에 가까워지면 두 조종사 모두 경고를 받게 됩니다. 즉, 조종사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행동을 감각적으로 합니다. G800은 탈레스 에어로스페이스 그룹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1983년 탈레스가 상업용 항공기에 처음 도입했으며 비즈니스 제트기에는 2005년에 적용됐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는 조종사의 입력을 직접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비행 컴퓨터를 통해 기체의 움직임으로 바꿉니다. 이 기술은 능동 제어, 사이드 스틱과 잘 연동됩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는 풀리, 체이블, 로드가 필요 없어 항공기 무게를 줄이고 연료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조종이 더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조종사들이 쉽게 쓰도록 10개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화면 수가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조종석을 더 단순하게 설계한 것입니다. 이 고급 터치스크린들은 항법 시스템과 통신을 제어하고 비행 계획을 조정하며 항공기 시스템을 모니터링합니다. 조종석은 또 다른 최신 혁신인 비행 단계 인텔리전스와 연동되며 이 시스템은 비행 중 필요한 시점에 정보를 조종석으로 전달합니다. 즉, 이는 조종사들이 더 직관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비행의 각 단계, 즉 시동, 택시, 이륙, 상승, 순항, 하강, 접근, 착륙은 모두 각각 필요한 특정 정보가 요구됩니다. 걸프스트림이 테스트 파일럿들과 협력하여 설계한 이 시스템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올바른 정보를 걸러줍니다. 이 시스템은 덜 중요한 세부 정보는 제외하고 그 시점에 가장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택시 단계에서는 공항 지도와 활주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같은 태그가 적용된 G700은 이 시스템 덕분에 비행기가 시동 후 10분 만에 택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종사들은 G800의 통합 비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외선 영상과 합성 영상을 결합해 정밀한 디스플레이로 제공합니다. 합성 영상은 일반 CMD뷰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날씨, 다른 항공기, 새들까지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말 멋진 점은 어둠, 구름, 안개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이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조종실의 승무원들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G800의 예측 착륙 성능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조종사들이 활주로가 눈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착륙 접근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종사들은 활주로 이탈, 오버슈트 등 착륙 문제를 사전에 경고받아 접근을 수정하거나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 사고 중 가장 흔한 유형인 활주로 이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행이 더 빨라질 뿐만 아니라 더욱 안전해집니다. G800을 출시하는 개발 과정에서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는 상당히 탄탄한 기반 위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 이후 출시된 11번째 걸프스트림 항공기이며 그때부터 더 큰 객실이 설계에 포함됐습니다. 2008년에 G650이 출시되면서 우리가 걸프스트림의 고성능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G500 같은 항공기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어 혁신적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걸프스트림 등은 종종 기존 모델을 업그레이드해 새 모델을 만듭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대를 거치며 항속거리,
성능, 객실, 디지털 조종석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G800은 큰 변화를 도입하지 않았고 이전 모델 G700의 많은 부분을 재사용합니다. 2019년에 발표된 이 형님 모델은 업계에서 가장 넓은 객실을 선보였습니다. G800보다 더 크며 실내 길이만 해도 10피트나 더 깁니다. 이 말은 G800, 이 G700보다 한 개 더 많은 5개의 생활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일한 대칭형 조종석과 통합 비전 시스템, 예측 착륙 시스템이 있습니다. 객실 압력고도, 엔진, 최대 속도는 동일하지만 항속거리가 더 짧아 이 부분에서 주요 개선이 예상됩니다. G800은 450헬이 더 멀리 비행할 수 있어서 장거리 여행자들에게 우위를 제공합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파리에서 베를린까지의 비행거리와 거의 같습니다. 추가 실내 공간으로 인해 G700이 더 비싼 옵션입니다. 걸프스트림에서 새 제품을 사면 7,900만 달러가 듭니다. 기본 가격으로 G800보다 약 700만 달러 비쌉니다. G700 소유자가 G800으로 업그레이드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형은 배체할 대상이 아니라 존경할 대상입니다. 긴장해야 할 걸프스트림 가족 구성원은 G650ER입니다. 진짜 업그레이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G800은 650이하는 모든 일을 더 잘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G800은 G700의 경험과 혁신을 받아들이고 더 긴 항속거리로 세 번째 형제를 크게 앞섭니다. 두 기종 모두 내부 부피, 객실 길이, 창문 개수와 같은 몇 가지 요소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동체 크기도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조종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G650ER은 플레인 뷰 조종석을 사용하며 이는 시메트리 플라이트 덱 등장 전 매우 진보된 항공 전자장치였습니다. 주요 조종장치는 액티브 컨트롤 사이드 스틱이 아닌 전통적인 요크스타입니다. 버튼과 스위치도 많아 전체적으로 더 아날로그 느낌이 납니다. G800의 자동화 시스템이 더 우수합니다. 예측 착륙, 통합 비전, 비행 단계 시스템은 모두 650 이후 도입된 기능입니다. 2013년 ER 모델이 발표되자 시장에서 최장 항속거리 비즈니스 항공기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7,500 해리 항속거리는 800 시리즈가 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G650ER은 BR725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엔진은 연료 효율이 낮고 출력도 떨어집니다. G800은 8% 더 강한 추력을 자랑해 이륙과 상승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ER의 초기 시절에 비해 모든 것이 진화했습니다. 걸프스트림이 플라이트 덱을 개발하는 동안 롤스로이스 엔지니어들은 차세대 엔진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BR 엔진 계열은 신뢰성이 높고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펄 엔진만큼 똑똑하거나 고성능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걸프스트림은 G800, 이 G650ER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걸프스트림 사장 마크 번스는 이전 모델도 회사 라인업에서 가치 있는 항공기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타당해 보입니다. 가치만 빼면 650과 650ER은 100만 비행시간 돌파, 125개 이상 세계 기록 다수의 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ER이 북극과 남극을 경유한 지구 최단 시간 1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원모 오빗 비행은 이전 기록을 약 6시간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끝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사바나에서 마지막 G650이 생산 라인을 떠날 때 마크 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산된 G650이지만 이 항공기들의 높은 활용도와 신뢰성 덕분에 앞으로도 오랜 기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2달 뒤인 4월에 G800이 인증을 마치고 시장 진입을 준비했습니다. 더 새롭고 더 나은 모델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G800을 소유하는 명성을 줬기로 결정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 바로 가격입니다. 보세요. 이건 정말 대형 비즈니스 제트기입니다. 그러니 네, 정말 비쌉니다. 이 항공기는 7,200만 달러이지만 맞춤 옵션을 모두 추가하면 기본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프라이빗 제트기는 보통 극한까지 맞춤 제작이 이루어지며 G800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성, 인테리어, 조명,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연결성 등 모든 선택이 최종 지불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기본 수준의 고급 인테리어는 단지 시작점이 되는 빈 상태일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이동하는 거라면 원하는 대로 꾸미는 것이 당연하겠죠. 소파, 침대, 승무원 휴게 공간 등 다양한 구성을 선택하고 디자인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주문 시 구매자는 걸프스트림 디자인팀의 모든 사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항공 역사상 가장 높고 넓으며 긴 비즈니스 캐빈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실내 길이가 57피트를 넘어서 마감재를 써야 할 곳이 많습니다. 맨해튼, 런던, 베벌리 힐스, 서베너, 애플턴의 디자인 센터 중 한 곳에서 고객은 좌석 형태, 색상, 소재, 카펫, 가죽 등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귀하고 이국적인 나무로 캐비닛 제작도 가능하지만 친환경 자재여야 합니다. 프라이빗 제트기 이용자도 환경을 고려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는 아마도 추가로 500만에서 1000만 달러 정도를 따로 준비해야 할 겁니다. 물론 상한선을 정한다면 말이죠. 타일러 페리처럼 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기본 가격에 5천만 달러를 추가로 들여 자신의 걸프스트림 3의 맞춤형 영화관, VIP 침실, 그리고 맞춤 이니셜이 새겨진 램프갓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으니 1000만 달러를 예산으로 잡아보면 총 8,200만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비행기 구매 비용만 해당하고 운영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G800을 소유하는 것은 까다롭고 매우 비싼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의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죠. 고정 비용에는 보험료, 경납고, 사용료, 조종사 임용과 승무원 GDK 1명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급여 및 교육비는 연간 약 60AK 달러입니다. 이 연간 비용을 모두 합치면 매년 100만, 200만 달러가 추가로 듭니다. 그리고 물론 비행마다 드는 비용도 있습니다. 연료, 부품, 엔진 오버홀 적립금, 착륙료 같은 것들입니다. 이 비용들은 비행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행시간당 약 5,000달러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연간 약 300시간을 비행한다면 장거리 비행이 약 20회 정도 됩니다. 변동 비행 비용만으로도 추가로 약 150만 달러를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모두 합치면 구매 가격 외에 연간 약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유 첫 해엔 약 8,500만 달러가 듭니다.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금력을 가진 회사가 화이자입니다. 이 제약 대기업은 2025년 8월 인도된 G800의 첫 구매자 중 하나입니다. 기업 항공기를 운영하는 회사인 화이자는 걸프스트림의 열렬한 팬입니다. 화이자 임원 전용 항공기 목록에는 뉴저지 트랜덤 머서 카운티 공항 9만 평방피트 항공시설에 있는 G650ER 4대가 포함됩니다. 화이자의 G800 첫 확인된 비행은 9월 초로 화이트 플레인스를 거쳐 파리 르브르제로 비행했습니다. G800은 도입 초기라 구매자는 비공개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미 한 대를 받았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이는 놀랍지 않습니다. 걸프스트림 소유자들은 주로 한 모델에서 다른 모델로 업그레이드하는 단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억만장자, 다국적 기업, 소수 왕실 가족들이 이 비행기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의 구매자들로는 카타르 항공그룹의 프라이빗 제트 전세 부서인 카타르 이그제큐티브와 같은 고급 전세 회사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타르 이그제큐티브는 G700과 G650ER 등 여러 걸프 GDK 스트림 항공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점을 짚고 넘어가죠. 만약 이런 비행기를 구입할 수 있는 수백만 달러가 없다면 언제든지 전세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를 이용하면 연간 유지 비용에 대한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운영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G700의 전세 요금은 시간당 12,000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입니다. 그리고 더 새롭고 화려한 동생인 G800은 그보다 더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이런 비행기는 많지 않아서 희소성이 높을수록 명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간당 15,000달러에서 22,000달러 사이입니다. 비용에는 두 조종사, 승무원, 연료, 보험이 포함되며 음식과 음료 등은 별도 지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한다면 항공사 기내식 대신 기내 케이터링이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것과 비슷해집니다. 7시간 비행 시 런던 뉴욕 구간은 약 14만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일행과 함께라면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G800을 바로 살 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 곳을 둘러보고 싶을 수 있겠죠. 주머니에 8,500만 달러가 있다면 다른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걸프스트림만이 초장거리 비즈니스 제트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G800의 주요 경쟁자는 bombardier 글로벌 8000입니다. 글로벌 8000은 콩코드 이후 가장 빠른 비즈니스 제트기로 홍보되며 G800의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0.94로 걸프스트림과 비슷합니다. 이 비행기는 8000해리까지 논스톱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4개의 생활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서카디안 조명 시스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두 비행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두 항공기는 거의 동시에 발표됐고 글로벌 8000은 G800 발표 7개월 후 공개됐습니다. bombarдier의 첫 번째 고객은 캐나다의 GFL 환경사의 창립자이자 CEO인 패트릭 드비지였습니다. 그는 2025년 12월에 상징적인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매우 비쌉니다.
글로벌 8,000의 시장. 가격은 G800보다 약간 높아서 약 7,800만 달러입니다. 이런 예산이라면 다소 팔콘X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2026년 3월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완전히 새로운 경쟁자입니다. 하늘 위의 펜트하우스로 불리는 이 비행기는 전용 비즈니스 제트 중 가장 넓은 객실을 자랑합니다. 10X의 주요 판매 포인트이지만 이 비행기 객실은 G800보다 높이 12cm, 폭 28cm, 길이 7cm 더 큽니다. 그래서 공간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차이는 사실상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G800보다 700캐리 짧아 더 멀리 갈 순 없지만 뉴욕, 상하이, 베이징, 파리도 문제없이 비행 가능합니다. 롤스로이스도 이 점에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팔콘 10X는 이 항공기를 위해 개발된 펄 10X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10X는 걸프 스트림보다 다소 비싸며 기본 가격은 7,500만 달러입니다. 아마도 누가 이 항공기를 구입했는지는 당분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도는 내년, 즉 2027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항공우주 전문가 디디에 브레시메르는 다소의 전투기 설계 경험이 개인 조종사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어예피 인터뷰에서 그는 비행기 구매에 조종사가 사장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항공 시장에는 전직 공군 조종사가 많습니다. 인용 끝. 과거 팔콘 모델은 테일러 스위프트와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이 이용했지만 다소는 이 시장에서 작은 존재입니다. 2025년에 걸프 스트림과 봄바디어는 각각 150대 이상의 제트를 인도한 반면 다소는 단 37대만 인도했습니다. 높이, 더 높이, 그리고 저 멀리 날아옵니다. 이 비행기는 지구를 작게 만드는 비행기로 묘사되어 왔으며 시간들을 마치 리본 자르듯이 가로지릅니다. G800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시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기종입니다. G700만큼 혁신적이지는 않지만 멋지고 더 멀리 가고 싶다면 이 비행기가 꿈을 이뤄줄 겁니다. 이 비행기를 살 돈이 있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정말 큰 돈이죠. 여기서 판매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아마도 시간일 것입니다. 당신의 1분 값이 수백만이라면 비행에서 몇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실제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약 6억 9,800만 달러를 번다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의 1시간은 가상으로 약 2,9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격표를 생각하면 이제 비행기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죠? 또 다른 걸프 스트림 고객인 킴 카다시안조차도 시간당 약 9,500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세상에서는 매초가 돈이 듭니다. 요즘은 힘든 시기이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높아지며 비행 금지 구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더 긴 항속거리가 유리합니다. 분쟁은 우리가 도시를 연결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는 걸프 스트림 시험 및 기업 비행 운영 이사 스콧 에반스의 말입니다. 다시 인용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비행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항속거리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전쟁 한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2025년 3분기에 걸프 스트림은 주문량이 무려 71%나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G800 판매가 견인한 결과였습니다. 이 회사의 수주 잔고는 2년이 넘는 항공기 생산량에 달합니다. 마크 본스 사장은 새 항공기에 압도적 관심과 수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들이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듯 이미 더 새롭고 더 화려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음속 비즈니스 제트기에 대한 이야기는 수년간 무성했지만 아직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피비 노비코비치, 걸프 스트림의 모회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CEO는 이에 대해 신중하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아직 조금이라도 성립하는 사업성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세계의 억만장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항속거리를 자랑하는 비즈니스 제트기, 모든 플레이보이의 크리스마스 위시리스트에 올라있는 울트라럭스 장난감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